제가 남편 복이 없던지 전 남편은 떠나고 현 남편과는 이혼한 사람입니다. 제 전 남편은 마음의 준비도 하지 못한 저를 두고 하루아침에 떠나버렸지요. 그날의 모든 것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날 정도로 제게 너무 큰 충격이자 상처로 남았습니다. 여보, 나 배고파. 어서 와서 우리 같이 밥 먹자. 당신 좋아하는 굴비 생선도 구워놓고 김치찌개도 끓여놨단 말이야. 아이고 우리 마누라 배 많이 고프겠네. 내가 얼른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차가 오늘따라 많이 막히네. 금방 갈게. 응, 빨리 와. 늦게 오면 뽀뽀 100번 해준다. 여느 때와 다름없던 퇴근길, 평소와 다르게 너무나 늦는 전 남편에게 배고프다며 전화로 다그쳤고 남편도 받아주며 서로의 사랑을 확인한 후 기다렸는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그 전화가 마지막 전화가 되었지요. 여기 지금 사중추돌 사고가 발생했는데 남편분 차량이 전복되어서 사고로 의식이 없는 상황이에요. 보호자분께서 어서 병원으로 오셔야겠습니다. 네, 이후 걸려온 전화는 다급한 병원 응급실 전화였고 전 남편이 사고로 의식이 없다며 보호자인 제게 서둘러 오라는 전화였습니다.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불과 10분 전에 멀쩡한 정신으로 나와 애교 있게 통화했던 그 사람이 느닷없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지금 의식이 없다니요. 무슨 정신으로 응급실까지 갔는지 제대로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로 처참한 몰골로 달려간 응급실에는 당시 사고가 얼마나 큰 사고였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전 남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현장에서 이미 의식이 없었고 이송 중 희미하게 의식이 돌아왔지만 손쓸 수 없이 그렇게 전 남편은 하늘로 가버렸습니다. 이때가 고작 신혼 1년이 채 되지 않았을 무렵이었는데 충격은 말로 다할 수 없었지요. 내가 빨리 오라 그래서 남편이 서두르다가 사고가 난 건가? 내가 빨리 오라 그러지만 않았어도 다 내 탓이야. 울고 또 울며 남편의 죽음에 대해 저는 자책감에 참을 수가 없었고 전 남편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또 집에 남아있는 전 남편의 흔적들 때문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에서 하루하루 지옥 같은 생활을 하며 못 견뎠던 저는 결국 계약 기간이 남았지만 위약금을 물고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었지요. 매일 술로 밤을 지새우고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제 모습을 그 사람도 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서방 잘 보내주고 새로 이사 왔으니 다 잊고 잘 살아. 산 사람도 살아야지. 이미 떠나간 사람 그리워하면 다들 괴롭기만 하지. 정서방 떠난 건 마음 아프지만 그래도 마음 추스리고 잘 살자 우리. 응? 그렇게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왔지만 한편으로는 저 혼자 살겠다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그곳에 버리고 도망쳐온 느낌이라 죄책감이 들었지요. 저는 꽤 오랜 시간 누군가에게 곁을 내주지도 못하고 홀로 동굴에 들어가 우울감에 빠져 살았습니다. 곁에 있는 친구들은 하나 둘 닮은 아이를 낳고 자녀 재롱을 보며 살아갈 때 저는 여전히 불안정한 삶을 살았습니다. 가족이 무척이나 그립고 남편이 보고 싶더라고요. 남편은 제게 참 아낌없이 주는 나무였습니다. 살아생전에는 제게 과할 정도로 한없는 사랑을 주었는데 죽어서는 제 앞에 많은 재산을 남겼더라고요. 보험금을 포함해서 건물들, 주식, 통장 잔고에도 평생을 벌고 또 벌어도 가질 수 없을 정도의 재산이었고 이걸 제가 과연 쓸 자격이 있나 싶어 시댁 식구들을 찾아갔지만 저 시댁 식구들 또한 워낙 가진 게 많아서 그런지 남긴 재산에는 별 관심이 없는 채 고개를 젓더라고요. 그건 우리 중성이가 다 지 능력으로 채운 재산들이고 법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그 녀석이 가장 사랑했던 네가 가져가는 게 맞다. 우린 그 재산 단돈 한 푼이라도 필요 없으니 네가 우리 중성이 잊지 말고 그 재산 잘 아껴가며 행복하게 살거라.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아무리 좋은 사람들일지라도 돈 앞에서 욕심이 드러나는 법인데 우리 시댁 식구들은 남편의 마음을 인정하고 말씀대로 제 재산 1원 한 푼도 가져가질 않으셨습니다. 친정 식구들은 그 모습을 보며 시댁 식구들의 넓은 마음에 존경을 표했고 특히나 저희 친정엄마는 시댁 식구들을 자주 찾아가 인사를 드리고 챙겨주며 그렇게 좋은 사이를 이어갔답니다. 허나 전 남편을 보낸 후 제가 해야 할 일은 꽤 많았습니다. 전 남편은 회사를 운영 중에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생긴 대표의 부재는 직원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지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지 경영에 일가견이 있는 전 시아버지와 의논을 했고 제가 내린 결정은 전 남편이 피나는 노력으로 성장시킨 회사를 지켜주는 것이라 생각했네요. 그리하여 전 남편의 사촌 형인 전문 경영인에게 회사를 맡기고 함께 공유하는 식으로 회사 운영을 유지했습니다. 아무래도 전 남편의 부재로 인해 회사 분위기가 뒤숭숭해졌기에 대표 자리에 오른 사촌 아주버님과 함께 복지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 또 사라지는 게 신기했지요. 정말 죽을 것만 같았고 전 남편을 대신해 살아가는 게 죄스러운 마음이었는데 어느덧 웃으며 사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허나 굳게 닫혀있는 저를 보며 지인들은 누구라도 만나보라며 소개 자리에 내보내기도 했지만 저는 원치 않았지요. 전 남편과 사별을 했던 거라 아직도 가슴속에 품고 있었고 보내는 방법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냥 전 남편 마음에 품고 이렇게 살다 가야겠다 싶었는데 그러던 제게 한 남자가 다가왔지요. 사모님, 몸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제가 영양제 좀 사왔어요. 별거 아니지만 그래도 회사 신경 써주시는데 잘 드시고 힘내셔야죠. 저는 사모님이 건강 잃을까봐 가장 큰 걱정이에요. 전 남편의 회사 직원이던 그 사람은 늘 제게 친절하던 직원 정도였습니다. 제 위치가 있기에 친절을 베푸는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점차 아주 당돌하게 마음을 표현했지요. 나 사모님에게 마음 진심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는데 사모님을 만나려고 제가 이제껏 결혼을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사모님 마음속에 들 수 있게 노력할게요. 우리 진지하게 만나봐요, 사모님. 처음에는 대표인 사촌 아주버님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눈치를 보기도 했지만 늘 전 남편의 빈자리에 그늘에서 살던 저는 외로움과 허전함을 이기지 못한 채 그 사람의 끝없는 구애와 노력에 결국 저는 넘어갔고 사랑이란 걸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총각이던 그 사람은 저를 정말이지 진심이 느껴질 정도로 아끼고 사랑해줬지요. 제 모든 사정을 알았기에 외롭게 하지 않으려 했고 홀로 두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매해 저는 전 남편의 기일날 납골당을 가야 했는데 그 사람이 제 마음을 이미 알고서 먼저 말을 꺼내주더라고요. 내일 모레 나랑 같이 가자. 대표님 기일이지? 같이 가고 나는 밖에 있을 테니 실컷 대화하다 나와. 이번에도 앞으로도 쭉 함께 가줄게. 언젠가 내가 평생 당신 사람이 된다면 그때는 대표님께 정식으로 소개해줘.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았기에 고마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 남편을 보내고 우울감이 심해 늘 달고 살던 불면증으로부터 저를 회복시켜준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직원과 이런 사이로 지낸다는 것을 알게 된 전 시댁이 씁쓸함을 표현했지만 어쨌든 시댁도 제 마음을 알아주며 좋은 말씀은 해주시더라고요. 얘기 들었다. 만나는 사람 생겼다던데. 우리 아들 그렇게 갔는데 널 보고 혼자 청승맞게 살라는 건 우리 욕심이겠지. 하필 직원이랑 그렇게 된 게 입방아에 오르내릴 것 같아 걱정이긴 하지만 아무튼 그 직원이 좋은 사람이길 바라며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저는 전 시어머니 말에 눈물을 글썽이며 감사하다고 했고 앞으로도 지금처럼 전 시부모님과도 좋게 인연을 맺고 싶다 했지만 저도 전 시부모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제가 재혼하는 이상 언제까지 지금처럼 편한 사이로 지낼 수 없음을 말이죠. 그러나 어찌되었건 제 선택은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딱 이 사람과 1년을 연애했고 결혼을 결심했지요. 제가 초혼이 아니었기에 새로운 시댁에서 반대가 있어도 솔직히 할 말이 없었지만 오히려 제가 시댁복이 있었던지 오히려 시부모님은 저를 따뜻하게 반겨주셨습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 잃고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겠어. 정말 고생했다. 이혼도 아니고 사별인 거는 절대 흠도 아니니 괜히 기죽지 말고 눈치 보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래, 우리 가족으로 살면서 서로 보듬어주고 그렇게 둘이 잘 살았으면 좋겠어. 며느리 노릇 이런 거 바라는 것도 없으니 너희 둘이 잘 살면 된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편견 없이 따뜻하게 반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저희 믿어주신 이상으로 서로 오래도록 곁에서 잘 살게요. 이빠른 소리를 잘 못하는 편이라 딱 저 정도로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도리어 걱정스러워했던 것은 친정 부모님 쪽이었어요. 처음에는 친정 부모님께서 여태껏 전 남편 부모님을 챙겨서 행여나 꺼리실까봐 걱정을 했는데 계속 얼굴이 어두워지고 한숨을 쉬는 게 내가 못 믿어서 그런가 싶어서 잘 말씀드렸더니 돌아오는 대답이 그렇더라고요. 예전 사돈과도 많이 의논을 하긴 했는데 나는 굳이 네가 재혼해야 하나 싶다. 새로운 김서방 될 사람 보니까 나는 느낌이 썩 좋지 않은 게 자꾸 불안한 마음을 가실 수가 없구나.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아본 거 맞냐? 그럼요. 누구보다 절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는 사람인데요. 아버지도 선입견 그만 가지시고 그 사람을 좋게 봐주세요. 나는 말이다. 아무래도 네가 저 세상 간 정서방이 물려준 유산을 많이 갖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온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직원이었으니까 그 누구보다 회사 사정과 네 사정을 알 거 아니겠냐. 직원들 사이에서도 별 소문이 난다며 전 사돈도 걱정하시던데 나는 못내 걱정이 되는구나. 걱정하시는 게 뭔지는 알겠지만 그런 생각 마세요. 이미 결혼식장까지 다 잡았는데 나를 누구보다 배려하고 아껴주는 사람이에요. 저는 오히려 전 남편이 그 사람을 보내줬다고 생각해요. 저 잘 살 테니까 걱정 마세요,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도 이제는 제가 재혼하면 전 시댁하고 조금 거리를 두셨음 해요. 저를 봐서라도요. 저는 똑부러지게 확신을 갖고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더 이상 반대하실 분들은 아니었지만 내내 결혼식 때까지 얼굴에 그늘을 달고 사셨습니다. 친정 부모님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더 잘 사는 모습 보여드려야겠다 생각했어요. 저를 사랑해주는 그 사람을 재산 때문에 오해하게 만들고 싶지도 않았고 한 가족이 된 이상 누구보다 신뢰와 사랑이 필요하다 생각했기에 그런 의심은 추호도 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재혼에 성공하게 되었고 행복한 삶을 다시금 꿈꾸게 되었지요. 결혼을 하고 얼마 뒤 전 남편의 기일이었는데 저도 재혼한 이상 이제 전 시댁과 전 남편과 안타깝지만 이제는 멀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남편에게도 안심을 주기 위해 그 사람과 함께 전 남편에게 갔습니다. 여보 나 왔어. 여보라고 부르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아. 내가 못 오더라도 언제고 당신을 마음속으로 지키고 있다는 사실만 기억해.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재혼을 한 이상 기일마다 전 남편을 찾아가는 것은 현 남편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고 제가 누구보다 힘든 걱정을 한 것을 그 사람도 알기에 제 손을 감싸주더라고요. 그 사람을 소개해주며 자연스레 마지막 인사를 나눴고 자꾸만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저를 그 사람은 위로해 주었고 이후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한 뒤 전 남편에게 진심 어린 마음을 전했지요.
걱정 마시라고 본인이 이제는 제 곁에서 외롭지 않게 행복하게 해주겠다며 저를 꽉 안아주던 남편의 품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전 남편과는 그것을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훌훌 털어내고 가슴속에 묻었지요. 긴 시간 죄책감과 그리움으로 고통 속에 절망에 빠져 살던 저는 새 남편 곁에서 하루하루 웃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제 남편이지만 이렇게 속 깊은 사람이 또 있을까 싶었지요. 그렇지만 저와 결혼을 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따가운 눈총을 받기도 했습니다. 분명 남자가 수쓴 게 분명해. 사모님 재산 보고 접근했겠지. 어떻게 사장님 저세상 가고 그리 쉽게 직원하고 재혼할 수 있어? 수군대는 직원들의 소리들이 제 귀에까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참고 넘어갔지요. 잠깐일 거라 생각했고 무시하면 그들도 잠잠해지겠지 싶었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점점 수위가 높아지는 말들에 참을 수가 없었고 저는 붙잡고 소문의 근거지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고 직원들은 그제서야 입을 다물며 난감해했습니다. 자꾸 불쾌한 소문이 드니 남편에게 미안했고 어쩐지 이 소문을 만들어낸 사람은 전 시댁 식구들이 아닐까 싶기도 했어요. 전 남편이 회사를 이끈 만큼 곳곳에 전 시댁 지인이나 친척들도 엮여 있었고 무엇보다 지금 대표가 사촌 아주버님이었기 때문에 저도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어찌되었든 제가 이 회사 지분을 상속받았기에 여차하면 그들을 내쫓을 수도 있었지만 회사의 운영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안고 가려고 했는데 자꾸 이런 소문이 나면 곤란했습니다. 현 남편은 제가 맘쓰는 것에 대해 위로해 주더라고요. 당신은 왜 아무 말을 안 해? 아니라고 당당하게 말을 하란 말이야. 당신이 그렇게 입 꾹 닫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진짜라고 생각하고 더 신나서 헛소문 내는 거잖아. 도저히 못 참겠다고 나는. 바보같이 착해 빠져서 본인 코앞에서 수군대는 직원들에게 그 속에 있었던 전 시댁 식구들에게 기가 죽어서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남편의 모습을 몇 번이나 목격하니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남편이 아무 말을 하지 않는데 제가 나서버리면 꼭 제 뒤에 남편이 숨어버리는 꼴로 비춰질까봐 나서지도 못하니 답답했지요. 결국 이 소가리의 끝은 남편에게 분풀이를 하게 되었는데 남편은 저를 다시 한번 달랬습니다. 여보, 여기서 내가 발끈해서 반응하면 사람들은 또 그걸로 찌라시를 만들 거고 퍼뜨릴 거야. 물론 나도 당신 전 시댁 식구들이 날 두고 이런저런 말 하는 거 짐작하곤 있었지만 그냥 우리가 그런 헛소문에 아무런 타격감이 없고 우리는 너무 잘 산다는 것을, 행복하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의 우리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 거야. 남편도 조심스럽게 넌지시 전 시댁 식구들이 자신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을 하는 것 같다고 짐작한다며 말을 보태는데 저도 같은 생각이었지요. 아무리 전 시댁 식구들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제 가정의 선을 넘으면 저도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다 생각이 들어 벼르기로 했네요. 사람이 너무 착하기만 하다고 생각을 해서 재혼을 결심했지만 당하기만 하는 게 답답하더라고요. 이후부터 저는 남편의 말대로 어떠한 말에 휘둘리지 않았고 있는 그대로의 저희 부부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남편 또한 제게 어울리는 사람이 되겠다며 더욱 노력을 했습니다. 회사 일을 하면서도 야근을 마다하지 않았고 퇴근 후 새벽까지 공부를 해가며 회사의 보탬이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이쯤 되면 남편을 승진시켜 줄 만도 한데 회사 대표가 된 사촌 아주버님은 아무 말씀도 없으시니 저는 언제 한번 말을 꺼내야겠지 싶었습니다. 제게 그럴 권리는 충분히 있었으니까요. 전 남편도 제 맘을 알았던지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자며 본인도 알아두겠다고 했습니다. 하며 언젠가부터인가 시댁 식구들이 회사에서 어떻게 뭘 하고 있는지 제게 다 말하더라고요. 핏줄끼리 똘똘 뭉치고 회사를 맘대로 경영한다고 제게 귀뜸까지 했는데 그렇게 든든하기만 했던 전 시댁의 존재가 제게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친정부모님은 현 시댁보다는 여전히 전 시댁을 더 챙기며 친밀감을 다져왔고 저는 그게 늘 불만이었지요. 부모님께 좋게 돌려 얘기를 해도 모른 척 하시고 저를 무시하시니 친정부모님께도 실망스러웠는데 현 시부모님께서는 아무것도 모른 채 마침 이런 저를 한없이 받아주셨습니다. 바쁜데 전화한 거 아닌가 모르겠다. 다름이 아니라 다음 달 추석에 집에 올 거 없다고 말해주려고. 요새 젊은 사람들 바빠서 명절 때 자주 밖에 나간다던데 니들도 신경 쓸 거 없으니 해외여행이나 다녀와라. 여행 가려면 미리 계획 세워야 하니까 생각난 김에 미리 전화했어. 앞으로도 명절에 굳이 올 필요 없으니까 그렇게 하려무나. 결혼 후에도 이 두 분들은 제게 며느리 노릇을 바라지 않으셨고 저희 부부에게 어떠한 간섭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결혼 후 첫 명절이 다가오기 전에 미리 연락을 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무리 며느리 노릇을 강요하지 않는다고 해도 세상 어느 시부모님이 첫 명절에 그것도 한 달 전에 미리 연락을 해서 여행 계획 세우라고 해주실까요? 저는 참 복도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워낙 제게 잘해주시기도 했고 경제적으로 제가 여유가 있었기에 시댁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넉넉하게 용돈을 매달 챙겨드렸지요. 결코 며느리 노릇을 돈으로 해결하려 한 것은 아니었고 그저 그것이 제 마음이었는데 나중에 그것이 제 발목을 잡을 줄은 몰랐긴 했습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한 지 어느덧 반년이 지나가고 있었고 그렇게 집안에선 자상하던 남편은 언젠가부터인가 날이 갈수록 회사에 대해 안 좋게 얘기하는가 싶더니 본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사 일이 잘 안 풀렸는지 점점 남편이 낯설게 느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진짜 못해 먹겠네. 당신 전 시댁 식구들 때문에 내가 아주 미치겠어 요즘. 내가 누구 남편인 줄도 모르고 감히 버르장머리 없게 나를 무슨 지 밑으로 생각한다니까. 오늘도 확 뒤집어 엎으려다 참았다니까. 일하는 꼴 보면 회사를 말아먹겠다는 건지 뭔지 내가 참을 수가 있어야지.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참 긍정적이고 착하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불평불만을 입에 달고 살고 조금씩 행동도 거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그래도 아주버님이 회사 경영을 잘 이끄셔서 매출도 많이 늘었던데 당신이 뭔가 오해를 했겠지. 뭐야? 지금 와서 당신 그 사람 편 드는 거야? 저번에는 전 시댁 식구들 어쩌고 내 편 들어주더니만. 당신 요새 회사 관심 안 가지는 것 같으니까 딱 하는 행동 달라지는 게 보이는데 내가 그걸 가만히 눈 뜨고 볼 수 있겠어? 누가 봐도 회사 망해가는데 인정도 안 하고 월급이나 빼가고 오히려 뒤통수 맞을 상황이야 지금. 알아? 남편의 말은 다소 충격적이었습니다. 지금 전문 경영인으로 모신 사촌 아주버님은 어찌됐든 남편이 많이 믿은 형님이셨고 능력이 있으셨기에 전 시아버지가 추천해서 그 자리에 앉힌 건데 남편 사이에 자꾸 잡음이 끊이질 않으니 조치를 취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허나 자칫 전 시댁을 적으로 돌릴 위기였기에 친정 부모님까지 설득시킬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원하는 대로 회사 장부들을 가져와 제게 똑똑히 보라며 내밀었는데 알고 보니 회사 공금 횡령한 이중장부가 존재하더라고요. 보고서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과 시부모님이 의지했던 그 좋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회사 공금을 횡령해서 딴 주머니를 차고 있던 건지 어디까지 전 시댁이 개입되어 있었던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인간 실제 똑똑히 봤지? 이런 사람이야 강 대표 그 인간. 전 대표님 옆에 있을 때는 눈치만 보다가 친척이라는 이유로 이 기회에 회사 집어 삼킬 궁리까지 한다니까. 당신 정신 똑똑히 차려. 까딱하면 회사 당신 전 시댁에게 통째로 넘어가는 수가 있어. 처가 식구들도 이런 건 똑똑히 알아야 돼. 누구도 못 믿을 법한 저는 지난 몇 년간의 저를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전 시댁 식구들이라고 무조건 믿고 제 무지함에 회사를 큰 위기가 닥치는 것은 아닌지 문득 겁이 나기 시작했지요.